야, 송이녀 이런 거지. 송이녀, 송이녀. 에너지가 너무 높아. 말하려고 해도 밀려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개를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처음 들어오는 순간부터 완전히 여기 되게 다르다는 느낌에 오히려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가 혹시나 재미없을까 봐 걱정을 할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자본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삼성전자에서 개발 일들을 계속해왔었고요. 그리고 기획이랑 중장기 전략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개해 주신 작가라고 소개하셨잖아요. 사실 평생 저는 작가라든지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을 줄 평생 생각도 안 하고 살았었거든요. 지금 보면 되게 편안하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전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무대에 가서 발표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럴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제 직업의 상당 부분이 말을 하는 일인 게 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열정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오히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걸 가져야지 열정 가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 숙제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찌 보면 제 삶에서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굉장히 큰 저만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직장에서 사회에서 느끼는 그 무기력감, 무력감 뭔가 다 맨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지은 듯한 표정으로 계속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근데 저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삼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자기는 없이 맨날 뛰어다니는 거 보면서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테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연한 기회에 트위터를 만나게 되고 테드를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고 거기에 그 안에서 저와 이런 생각을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제가 다니던 직장의 조직 문화를 크게 바꾸게 되고 또 나와서도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기 이곳과 같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게 제 직업이고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나 저 친구 얘기 괜찮다 그래서 저 친구 이야기 받아들여야지 메모해야지 라고 하시지만 그런 얘기 저는 전혀 소용없다는 아무리 메모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식과 정보는 야 너 친구야 펜 놔. 진짜 지식과 정보는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 인생에 아무런 변화를 못 만들어냈거든요. 왜냐면 회사에서 수없이 많이 회의하고 수없이 많이 조사하고 분석하지만 그건 쌓일 뿐이지 나의 행동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곳에서 정보를 들으시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삶의 에너지를 얻고 어떤 원하는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게 가능한 거는 사실은 인연을 시작할 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곳에 있는 서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는 게 그게 뜻하지 않은 행운, 세렌디피티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는 모든 것은 사이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 아이디를 비트위너스로 쓰는데 누가 이미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E를 빼버리고 비트위너스 쓰거든요. 페이스북을 쓰시는 분들은 제 이름으로 검색하거나 아니면 이걸로 찾으셔가지고 저랑 꼭 인연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제 책이 2권인데 처음에 왔을 때 마음이 약간 상했던 게 이게 뭐 선물 주시려고 했던 책인 것 같은데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고요. 저는 이제 TV 사업부에서 계속 일을 해왔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를 다니면서 제일 큰 제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뭐였냐면 무기력감도 큰 문제였지만 왜 삼성이 만들어내는 제품들은 사람들이 쓰면서도 다 왜 삼성을 욕하는 걸까? 삼성이 만드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진짜 애플 제품처럼 또는 뭐 이런 하드웨어가 아니더라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처럼 사람들이 진짜 사랑에 맞이하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그게 저의 고민이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조사하는 정보나 다른 회사에서 조사하는 정보나 다 똑같아요. 왜냐면 인터넷에서 대놓고 검색을 하니까. 그리고 경험의 맵이라는 게요. 내가 경험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세상을 알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요. 직장에 다녀보면 다 비슷한 지식의 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새로운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상황들을 대처를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더 많이 조사하고 분석해도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애플과 삼성이 지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이 미국에서는 져가지고 1조 원의 배상 판결을 했다. 또 영국에서는 또 다른 판결이 나오고 일본에서는 또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지겹죠. 저 소송전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 근데 이 두 회사가 가만히 보시면 잡스도 그렇고 이건혜장도 그렇고 외부에 비치기를 더티한 이미지를 노출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이시거든요. 굉장히 프레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세요. 근데 소송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애플도 그렇고 혁신의 이미지가 이제 떨어지고 있고 삼성도 그렇고 카피캣이라는 얘기 나오고 그런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음에 불구하고 왜 이 소송전을 빨리 마무리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는 걸까? 이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끌고 갈 거거든요. 왜 이럴까? 아무리 인터넷 찾아보고 해도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 거 아니야, 삼성 거? 근데 이 두 회사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건 지금의 모습이지만 3년 전에 마찬가지로 삼성과 애플이 아니라 또 다른 회사들의 전쟁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무기력감이었는데 무기력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두 회사는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두 회사는 사실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협력을 일종의 색다른 형태의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애플의 모든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 AP, 프로세서 이런 것들은 삼성이 공급하고 있죠. 삼성보다 더 싸게 공급을 못해요. 삼성보다 더 싸게 공급하시는 회사가 없습니다. 지금 16기가 메모리 같은 게 3.7달러인데 삼성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5달러 올리니까 완전 애플은 거의 줄거나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뭐 퀄컴이나 뭐 폭스콘이나 다른 회사 이거 제조해달라고 해서 아무도 못해줘요. 그런 상태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애플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두 회사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계속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졌네 이겼네 계속 하면서 계속 전 세계가 돈 10원 안 들이고 실시간으로 이 두 회사를 계속 광고해주고 있어요. 방송해주고 있거든요. 많아지면 달라지고 많아질수록 진짜의 가치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원래 세계 브랜드 가치 9위로 뛰어올라가버리죠. 하던 거 그대로 하는데도 9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이 두 회사밖에 안 보이게 만들면서 간접적으로 어떤 효과를 만들었냐면 이 회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지. 옵티머스 G는 사람들 눈에 아예 보이지 않게 되는 거야. 노키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경쟁 회사들 제품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야. 요즘에 매장에 가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심지어 LG 매장에 가서 마찬가지 사람들은 딱 두 개밖에 안 몰라요.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LG U 플러스가 갤럭시 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단순히 내가 정보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이런 상황들을 대체하거나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없더라는 거죠. 지금 보면 삼성전자는 이제는 일본 가전업체 1위부터 10위까지 매출 다 합친 것보다 삼성이 더 많잖아요. 근데 사실 삼성은 2003년까지만 해도 국내 회사였거든요. 근데 2010년 그때만 해도 역시나 지금 이만큼 커버렸지만 2010년, 9년까지는 전혀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이 불과 3년 만에 일어났거든요. 지금 구글이 모토로라 인수해버렸잖아요. 한때는 그 휴대폰계 애플이라고 불리던 모바일이 어느 순간 듣보잡 같은 구글 서비스한테 먹혀버리고 그리고 노키아마저도 삼성이 정말 한때 넘고제했던 궁극의 벽이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 소프트웨어에서 먹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상황들은 인수됐다 뭐 양쪽의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 딱 많이 이야기 나오지만 어느 순간 이 이야기 나왔을 때는 사람들은 갑자기 충격을 먹는 거예요. 카카오 다 아시죠? 네. 카카오가 통신 3사를 인수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루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이제는 경쟁하는 게요. 하드웨어를 더 싸게 팔고 더 효율성 있게 만들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상대방을 그냥 생태계 가둬버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세계는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지금 통화하거나 문자 보내려면 010 전화를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점차적으로 구글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나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하는 거는 이제는 이걸 통신망을 안 쓰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통화 같은 것도 결국 어젠가 아닌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의 그 MSN 메신저를 이제는 스카이프로 통합한다고 얘기를 하죠. 스카이프가 인터넷 전화, 인터넷 메신저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는 그 통신망을 쓰는 서비스가 아니라 인터넷망을 써서 하는 걸로 전부 다 옮겨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토로라나 제조회사들, 통신사들은 그냥 망사업자 이하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 카카오가 처음에 메신저 서비스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 사용자 6천만이 넘잖아요. 6천만의 사용자 정보를 이 게임 회사들한테 공유해주면서
애니팡이라든지 요즘에 다 팡팡 시리즈 다들 하시죠. 네. 그 팡팡 시리즈 하루 매출이 20억, 30억이 넘거든요. 이 엄청난 사용자 인프라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가 되면서 갑자기 시장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런 그 특히나 회사들은 제가 그 삼성에 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게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 처음에 그냥 저는 인터넷 서점 정도인 줄 알았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아마존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 아마존은 다른 회사들이 기술을 맞춰놓는 쌓고 있을 때 땅 밑에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드랍박스나 트위터나 모든 인터넷 서비스들의 데이터들은 전부 다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없이는 동작이 불가능하거든요. 아마존이 모든 어떤 생태계 인프라를 다 깔고 있었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누구나 쓸 정도로 다 인터넷이 일반화가 됐더니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폰을 쓰는 사람, 갤럭시 쓰는 사람은 세대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갤럭시 쓰는 사람들은 로땅,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좀 젊은 친구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그거 없어졌잖아요. 다 그냥 그 차이가 없어지게 되고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 결국 그 위에 뭐가 뜨게 되냐면 10년 전에 인터넷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인터넷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처음 인터넷 집에 둘넷을 하나에 설치한다고 그랬을 때마다 인터넷 왜 까는데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지금은 네트워크 안 되는 게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 상태가 됐을 때 네이버가 탄생했잖아요. 누구나 다 그 전기처럼 공공재가 됐을 때 네이버가 탄생한 것처럼 이제 무선이 다 인프라가 되면서 그 위에 또 새로운 것들이 뜨는 시기가 된 거예요. 거기에 절대 경제가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이 컨텐츠 시장 다 잡아먹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컨텐츠 서비스 다 하고 있고 이 아마존이 진출하는 나라들마다 그냥 싹쓸이가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회사 안에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도대체 이런 변화들을 맨날 따라 저렇게 가는 것만 보고 있고 왜 저거 우리한테 못하는 걸까? 그거가 큰 저한의 숙제였고요. 두 번째 하나가 상황이 전 예전과는 다르게 원가 경쟁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전혀 다른 판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회사에서는 이제는 그저 달리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리더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온 게 창조 경영이죠. 우리도 모르겠다. 같이 고민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가거나 다 이 말밖에 없어요. 열정을 가져라, 도전의식을 가져라, 뭐 창의성 키워라, 뭐 회사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근데 진짜 그렇죠. 크리에이티브란 말이 없는 데가 없죠. 패션이란 말이 없는 데가 열정이 없는 말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가지라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 오렌지님이 다이어트를 한창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다이어트를 하라는 거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뭔가 호기심 있고 정말 좋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생기는 것들인데 그렇잖아요. 뭐 우리 연애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막 상대방이 뭐 원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상대방이 관심을 얻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또 오래 가지 않아서 그렇지. 오래 가지 않는 소리가 뭐죠? 네. 그거 좀 좋은 거.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호소하는 것만은 되는 게 아닌데 계속해서 강요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떤 좀 간극이 있었냐면 제가 한 2009년, 10년, 한 3년 전쯤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점심시간 외에 오후라든지 오전에 매점을 가면요. 삼성전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름을 적었어요. 왜 매점을 가느냐는 거예요. 할 수도 있잖아요. 다 큰 어른이. 매점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들 경험하시잖아요. 이렇게 뭐 자리 잠시 비우고 있으면 상사한테 전화 올까봐 자리 오래 비워놔서 야단 맞을 것 같은데 이 생각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건가?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현상 때문에. 이거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게 메트로놈이거든요. 똑같은 속도의 메트로놈을 서로 다른 시점에 출발을 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엇박자가 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메트로놈을 실험자가 캠이 올려놓습니다. 똑같아지고 다시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가 이전보다 더 정확하게 동기화가 됩니다.
이게 결국 어떤 거냐면요. 생긴 게 다르듯이 관심사도 열정도 뭐 자기의 능력도 다 다른데 우리는 저 판 위에만 올라가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저게 분명 다크노른한테 이게 무슨 짓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저도 이름 되게 많이 적혔거든요. 그냥 굉장히 고민해요. 막 이상하다가 아니라 부장님한테 뭐라고 말하지?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다니면서 직장생활 다 느끼실 거예요. 나름의 방법으로. 맨날 열정 가지러 창의성을 가지러 가면서 다 이 똑같은 판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러면 리더십이 리더십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리더가 바뀌면 일의 상황이 달라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리더도 저 판의 일부예요. 제도를 바꾸면 나올 수 있을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조직이라고 하는 거에 그 구조적인 문제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하나 원숭이 현상에 묶이게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안에 원숭이를 가둬놓고요. 천장에 바나나를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은 딱 들어가서 보니까 바나나가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따먹으러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실험자가 찬물을 밖에 얹어버려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깜짝 놀라서 땅바닥에 떨어지거든요. 막 화를 내고 화나다가 다시 따먹으러 올라가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계속 찬물을 끼얹게 되고 원숭이는 계속 놀라서 계속 땅바닥에 떨어지게 돼요. 원숭이는 결국은 짜증나지만 저거 먹으려고 자기 찬물 세례를 받으니까 좀 안 먹고 만다라고 포기를 하게 돼요. 그 상태가 됐을 때 이번에는 실험자가 신참 원숭이를 우리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고참을 한 마리 빼요. 그럼 신참은 딱 들어가서 보니까 바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나나다고 따먹으러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재밌는 일이 생겨나요. 실험자가 그때부터 더 이상 찬물을 끼얹지 않는데 갑자기 고참들이 걔를 구석으로 몰고 가요. 가가지고 죽는다 이러면서 막 애를 막 깨물고 야단치고 소리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 때문에 우리가 찬물 맞는 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신참은 뭣도 모르고 따먹으려고 하다가 고참들은 얻어 터지고 막 이러니까 저거 먹으면 큰일 나는구나 생각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 상태가 됐을 때 다시 신참을 한 마리 넣어요. 새로운 신참을. 고참을 또 한 마리 뺍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생겨나요. 또 막 난리치는데 웃긴 건 이전의 신참이 더 무서워요. 막 소리를 내면서 막 진짜 선임이 더 무서워요. 막 야단치면서 하는 얘기겠죠. 너 나니까 좀 이런 얘기 해주는 거지. 원숭이 세계에 똑같은 일이 생겨나요.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일. 마찬가지 계속 이 실험이 반복되면서 결국 그 우리 안에는 다 신참 원숭이를 가득 채워지게 되고 찬물을 맞은 경험을 하는 원숭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바나나를 따먹으려 하지 않죠. 이게 조직의 학습된 무기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게리 하멜이 하셨던 실험이었어요. 이게 처음에 조직의 고참들은 찬물이라는 경험을 했을 뿐이에요. 한번 도전해봤는데 안 됐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의도와 다르게 내려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 조직은 부정적인 어떤 기운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으세요? 맨날 우리가 위에가 문제야, 뭐 회사가 뭐 이런 맨날 불평하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공기가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부정과 공포와 왜곡이 되게 심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30만이나 되거든요. 30만이나 되는 회사를 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조직 문화는 저는 그랬어요. 너무 꼼짝도 간섭도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개발자로 있을 때 내가 조금 잘못하면 너 조금 잘못하면 수백억 날라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도 맨날 불안한 거예요. 아침에 오면 밤사이에 그 코드 리뷰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서 아침에 네가 뭘 잘못 짰는지 기계가 알려줘요. 아침에 와보면 수백 개가 메시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걸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계속 이슈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긴장해가지고 일을 하게 돼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근데 계속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시스템이 더 견고해지고 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 문제가 자꾸 터지고 문제가 터졌다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어이없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정말 기초적인 부분인데 항상 문제가 심각한 데 터지는 게 아니고요. 마치 교통사고도 진짜 위험할 것 같은 데서 사고가 안 나는데 사람들이 그냥 방심하고 있을 때 사고가 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긴장하고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항상 놓쳐가지고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 안에서 일단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상황이 될까? 이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 되게 이게 저는 저한테 재밌게 보였었는데 계속 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이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게임 끝났어요 이제.
저런 것처럼요. 우리가 사람들을 시간에 가두게 되고 어떤 환경에 가두게 되면 그거 왜 안 보게 돼요? 당장 지금 이번 주까지 뭐 해야 되고 오늘까지 마감해야 되는데 지금 도대체 딴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게 뭔가 계속 사람 쪼아가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문제는 더 이상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조직도 문화도 모든 면에서 이렇게 딱 바틀락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 개인의 삶을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저는 변화하는 시장을 따라잡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조직 안에서 그냥 좀 숨 좀 쉬고 살고 싶었고 상담 업무들을 좀 했었는데요. 디지털 카운셀러라고 했었는데 여자 사원들이 저한테 기억에 특히 많이 남는데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 여자 사원의 말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집에 귀신이 산다는 거예요. 침대 맡아서 저 천장에서 맨날 자기를 쳐다보고 있대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괜찮아요. 맨날 보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또 제가 모셨던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이빨을 닦다가 기절을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분이 처음 의식을 찾아서 했던 첫 마디가 자 일어나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저 이게 회사에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삐졌어요. 그래서 그럼 주변에 괜찮니? 이러면 우리 보통 괜찮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상대방이 괜찮구나 하고 돌아서면 진짜 삐지잖아요. 맞죠? 이게 대구 사투리 아니죠? 그런 것처럼 회사에 다니면 다녀서 우리 자꾸 괜찮다는 말을 하는데 전혀 괜찮지 않은데 이 사람은 되게 심각한 상태인데 계속 우리는 괜찮다는 말을 왜냐하면 나만 이런 거 아닌데 다들 바쁘고 다들 힘든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힘들고 주변에 이런 상담 업무를 해봤더니 주변도 다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 진짜 큰 문제다. 이게 진짜 이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이 조직에서 평생 이렇게 갈 것 같은 거예요. 저의 10년, 20년 선배를 할 수 있는 임원들도 저러고 앉아있고 에버랜드 놀러 갔는데 제 그 임원이 또 에버랜드에 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왔대요. 근데 가족들이 없어요.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몰라. 그래서 불러다니는 거예요. 이분은 집에 거의 신경을 못 쓰니까 가족들이랑 그런 어떤 최소한의 의무를 하셔야 되겠다 생각해서 데리고는 가는데 가족들이랑 따로 놀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이 직장의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그 뒤로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린 지금까지 시크릿 세계관에 갇혀 살아왔었어요. 시크릿 다 아시죠? 끌어당기는 법칙.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나의 바람대로 튜닝이 된다. 근데 뭔가를 바랬는데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시크릿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의 바람이 간절하지 않았거나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거야. 우리 보통 왜 정말 신나는 일이 있으면 스스로 자제하잖아요. 너무 오버하면 안 좋은 일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런 부정적인 걸 끌어당겼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시크릿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순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것만큼 더 위험한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잘 되면 시크릿이고 안 되면 내 탓이에요. 안 되면 내 탓. 잘못하면 다 네 탓이에요. 이게 올해 초에 제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학생들이 갑자기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수사이드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한국이 지금 뭐 OECD 국가 대비 1위잖아요. 자살률이. 근데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게 옛날에 이랬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겟마인드라는 도구를 오픈소스 도구인데 여러분들 한번 여러 가지 굉장히 UNDP가 만든 굉장히 다양한 인덱스로 이 어떤 X, Y축을 가지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로 HDI 지수 대비 자살률을 한번 측정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 개발 지수라고 GDP 대비 교육 수준이에요. 또는 자기 개발 수준이에요. 일반적으로 HDI 지수가 높아질수록 삶에 대한 추구 정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국가의 자살률은 떨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한국은요, 가만히 보시면요, 한 90년대 중반까지 괜찮다가 그냥 90년대 후반에 올라가면서 갑자기 올라가게 되고 주변 나라들은 다 떨어지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더 올라가면 결국 한국까지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어느 순간 한국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자기 삶에 대한 투자를 더 하면 할수록 어째서 우리는 나 하나 따위 이 세상에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걸까? 이게 결국은 시크릿이라는 게 어떤 함정을 내포하고 있냐면 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 되는 사람들 결국은 대학 수능 그리고 직장 취직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승진 모든 것들이 그냥 다수를 위한 게 아니라 극히 일부를 모든 사람들이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노력하는 와중에 무엇을 느끼냐면 사람들이 저게 될 거야가 아니라 대부분은 어떤 단계에 있냐면 그냥 나의 자존감은 높은 게 아니고요. 나는 진짜 그냥 난 별로야. I suck이에요 그냥. 맞죠?
맞죠? 네. 미국 사람이겠죠. 얼마 전에 제가 이거를 I'm 썩이라고 했었더니 되게 어떤 분이 네, I'm 썩이라고 했더니 바보야 이러면서 이거는 동사야 이러면서 아니 서크 아니다 서크.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정말 자존감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노력해서 문화 하나를 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경우거든요. 안 되는 다수의 사람들, 99%의 사람들은 찌끄리지 그거잖아요. 1%만 누렸던 부와 성공의 비밀. 99%는 2단계에 있는 거예요. 조금 이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 기껏해 이거예요. I'm great. 이 말을 하진 않지만 you're not there. 이거 우리 사회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인생은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런 단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했는데 우리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모나리자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질문을 드려본 말이에요. 모나리자가 어디 있죠? 다 알아요. 루브르에 있어요. 루브르에는 그러면 모나리자 말고 뭐가 있죠? 대부분 몰라요. 이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경비 아저씨가 있겠죠. 진짜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언젠가 해외 여행을 가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해외여행 어디 가고 싶으세요? 물으면 열의 9은 유럽을 꼭 포함시켜요. 유럽 어디 가실 거예요? 라고 물으면 낭만의 도시 프랑스 파리는 꼭 포함시킵니다. 그럼 파리에 뭐가 있어요? 라고 물으면 몰라요. 떠오르는 게 에펠탑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그래서 파리에 간다 그러면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한번 봐야 되겠다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요 모나리자가 루브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교과서에서도 그런 것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모두가 이 사실을 다 알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실제로는 모나리자는 사본이 가장 많은 작품이에요. 사본, 카피. 구글 이미지로만 검색해도 단일 작품 중에 가장 많은 3,000만 건 정도가 존재하고요. 누구나 알 정도로 많이 확산이 되면 진짜의 가치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모나리자 이펙트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관점에서 보잖아요. 다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요. 사실 반대로 확산했던 게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종교 믿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만 놓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의 최대 미션은 뭐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요. 믿음, 우리 비종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특히 사랑이죠. 사랑을 전하라가 핵심 가치고요. 근데 기독교가 옛날부터 세계 종교였냐? 전혀 아니에요. 1590년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반박문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진짜 업적은 당시에 라틴어로 쓰여져 일부만 읽을 수 있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이 독일어를 활판인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독일 전역에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확산시켰고 그때부터 번역이 되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기독교는 사실은 1500년대 말부터 1592년부터 세계 종교가 됐어요. 나머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확산됐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수록 방송처럼 미디어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자기 이미지 또는 어떤 누군가의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사람이 존재가 가치를 계속 키워가는 거죠. 교통은 마찬가지잖아요.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한테 닿게 만들어주는 게 이동의 기쁨을 주는 게 사실 가치를 얻죠. 우리가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노하우를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으신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유명해지려면요. 이 사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알아야 되잖아요. 인근한 사람들은 알죠. 근데 이 사람과 관계없는 부서나 다른 조직인 사람들은 이 사람의 존재를 몰라요. 이 사람은 그래서 유명해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유명해지려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막 퍼뜨려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나눠줘야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게 되고 이 사람 가치가 커지게 되는 거죠. 회사에서 인수인계 한다고 문서를 아무리 갖다 줘봐야 문서 봐봤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 사람 없이는 한동안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이 전해져야 되는 거지 정보가 전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결국은 자꾸 퍼뜨려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20대까지는 죽으라고 공부를 해서 학력을 쌓아야 돼요. 좋은 학력을 쌓지 않으면 좋은 경력을 쌓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 또는 최소한의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미 아이떡의 단계에서 출발을 해요. 그 상태에서 또다시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무진장 노력하죠. 옛날에는 그 학교 다녀서 뭐 C 학점 받으면 이렇게 C는 보통 살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요즘 애들 B만 맞아도요. 교수님한테 가서 F 달라 그래요. 자기 인생에 5점을 남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좋은 경력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원,
뭐 선임, 대리, 과장, 부장 올라가면서 관계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결국 은퇴할 시점에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사회적 멘토로서 뭐 컨설팅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인생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헤드헌터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비극이 있냐면요. 삼성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직업이 뭔지 혹시 아세요? 치킨 장사를 해요. 웃기잖아요. 이게 근데 삼성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사 나가잖아요. 그러면 치킨, 뭐 분식점을 포함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분식점 하고 있는 이게 왜 이럴까?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쌓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걸 못 쌓으면 경력이 약해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극이죠. 전부 다 사람들이 그거예요. 얻으려고 애를 써요. 나눠주는 것조차 내가 그걸 받으려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기브 앤 테이크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가치가 퍼져나가잖아요. 어떻게 잘 유명해지겠어요? 자꾸 그렇잖아요. 회사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친구들 많고 교육관계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화하지 않죠. 아침부터 밤까지 컴퓨터밖에 안 보잖아요. 모니터 계속 보다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그 무기력 가면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달린다고 막 찌들려서 살아가는데 집에 가면 막 에너지가 다시 창발할까? 전혀 아니잖아요. 들어가면 지쳐가지고 집에 애들하고 놀아주는 것도 힘들고 지금은 저는 제 일을 하니까 집에 가면 아이들과 뭐 책도 읽고 뭐 정말 재밌게 지내는데 회사 다닐 때만 해도 집에 가면 지쳐가지고 진짜 애들이랑 말하기가 싫은 거야.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사회에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제 바뀐 거예요. 세상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예전 이게 다 단계였고 벽이었거든요. 10대 있는 친구들 절대 40, 50대 또는 뭐 과장, 부장이 무슨 일이야 절대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기술의 발달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다 서로 벽이 열리게 된 거야.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또 반면 10대 능력 있는 친구들과 자금을 투자하고 사람들 끌어당겨 와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요즘에 그래서 한국이 갑자기 들끓기 시작하고 있죠. 대학교에 요즘에 묻지마 투자가 또 유행이거든요. 좀 동아리 만들어서 창업하면 꼭 3천만 원 꽂아버려요. 그런 것들이 정부 돈을 끌어들이고 자기 돈 끌어들이고 해서 오히려 주식 투자보다 이쪽을 막 끌어들이고 있고 굉장히 많은 시도를 일어나고 있어요. 팡팡 시리즈가 넘쳐나는 것도 카카오가 잘한 것도 있지만 이런 환경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카카오가 무슨 돈으로 지금 수익 사업도 안 되는 거를 6천만 원일 때까지 그냥 아무 비수익 사업을 어떻게 이까지 유지하겠어요. 예전엔 불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아이디어가 좋고 그런 가치가 좋다 싶으면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서로 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인생은 단계가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저도 역시 다니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여기 있고 내 꿈이 여기 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 걸어가야 되는 하나의 길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고 내가 내 꿈에 닿아야 된다. 이 꿈이 나한테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이 꿈에 닿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주변에 자꾸 확산시켜야 되고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고 그래서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 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야지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고 나의 가치가 키워질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이 사람들 전체가 나에 대해 가치를 높이 봐야지 내가 가치가 큰 거지. 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 잘하는 데랑 알고 있다면 이 사람 유명해질 수 없는 거죠. 이 관점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브 앤 리치다. 리치를 해야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계속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퍼져나갈 수 있는 가치를 만들 것인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 시간상 벌써 이제 30분이 다 돼가죠. 그래서 길게는 못하겠고 이제는 아무런 연결이 없던 세상에서 과잉연결 시대가 됐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계속 나를 귀찮게 하게 만들었죠. 2단계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 내가 주어진 네트워크 안에서 물리적 네트워크 안에서 협력을 하면서 협업을 하고 분업을 하면서 살아가던 생존의 세상에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이제는 주어진 일을 하는 회사 생활과 별도로 나머지 연결들은 내 관심에 따라서 움직여요. 저 사람 나도 저 생각했는데 저 괜찮은데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카톡하고 끊임없이 페이스북을 하는 이유는 결국 관심의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두 세계가 공존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점은 이전까지는 주어진 관계 그냥 딱 고정된 사람들과 평생을 살면서 대화를 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 바뀌게 됐어요. 이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 이 회사와 그냥 우리 바깥의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회사에서는 분업과 효율이 정말 중요했는데 이쪽에서는 관심과 연결이 정말 중요하고요. 사람들이 좋아서 모이는 거. 이쪽에서는 책임이 정말 중요한데 이쪽에서는 기여가 정말 중요하고 이쪽에서는 리더십이 중요했는데 이쪽은 참여, 지지라고 그런 뜻을 말하는 리더십이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회사들이 요즘 원하는 건 또는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를 이쪽 단계로 조직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이걸 좀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조직 안에 저런 자기가 좋아서 달려드신 저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바다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바다를 떠올리지도 못해요. 근데 사람을 만났을 때 바다란 이런 거구나 하고 전혀 기대지 않았던 세렌디피티를 만나게 됐거든요. 이런 연결을 만들자. 이제는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사람의 바다로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지식 정보 사회가 아니고요. 지혜의 사회고 인연의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인연의 시대가 됐어요. SNS 결국 감정이 흘러다니는 채널이죠. 관심에 따라 사람들이 뭉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야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을 가졌냐가 중요해지고 사람들이 그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오바마 승리의 원인은 조직화를 잘한 것도 있지만 오바마의 특징은 계속 순간순간적으로 그 감정의 순간들이 계속 포착해 사람들한테 퍼뜨리거든요. 감정은 굉장히 전염성이 있거든요. 사람들 연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Why, How, What이라고 하는 골든서클인데요. 감정에서 가서 논리로 가야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해서요.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 이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แล้วจะบินเป็นคนหูหนวกแล้วจะเล่นไวโอลินเธอจะบ้าเหรอทำไมไม่ไปเรียนวิชาอื่นเสียเวลาคนอื่นเขา บไปแล้วอย่างสวยงามนะครับสำหรับผู้เข้าประกวดคนสุดท้ายของเราในวันนี้นะครับและในช่วงต่อไปก็จะเป็นช่วงของครับเรายังเหลือผู้เข้าประกวดอีก1ท่านนะครับในวันนี้เราไปพบกับเธอกันเลยครับ
TV 광고. 머리가 예, 저게 감정에서 가서 예, 마지막에 아무런 말할 필요 없어. 마지막에 로고만 딱 노출하잖아요. 그러면 저 감정 이퀄 딱 패턴이 되거든요. 저 광고를 보시면 저런 식의 광고를 보시면 매장에 가잖아요. 그럼 캔틀 로고 갑자기 눈에 들어와요. 요즘에 현대 광고, 삼성전자 광고 다 이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Y하고 와서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LG가 안타깝게도 아직도 계속 2GB 메모리 계속 왓을 보여줘서 그래서 사세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안 통하죠. 근데 저걸 보면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에서 나 이거 좋아하라고 꽂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감정은 논리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도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실제로 이게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성은 결론을 낳지만 감성은 행동을 낳는다. 이 케빈 로버츠가 사치의 CEO가 하신 말인데 예전에 이 감정이 서로 갇혀있기 때문에 확산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SNS 채널 같은 것들이 열리면서 감정이 흐를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Y하고 왓의 광고들이 엄청나게 기업의 이미지조차 바꾸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에너지클럽이잖아요. 이제는 내적 동기, 마인드 이런 것들의 에너지가 이런 어떤 그 정서적 동질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서로 연결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채널을 만들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이런 모든 씨들의 가치를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 낼수록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사람들이요. 싸이도 그렇고 이제는 내 안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걸 바탕 나아가고 있어요. 사람들 이 싸이 공연 때 사람들이 몰려든 건 어른들이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자꾸 이런 데 간다고 걱정하시지만 전혀 아니고요.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향해 사람들이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아가고 이게 여기만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막 시위라든지 굉장히 많은 운동들이 들끓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감정들이 서로 엮이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믿는 바들을 하게 되고 전혀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도전하게 되죠. 이거 아시죠? 펠릭스가 지구 대기권에서 뛰어내리죠. 자유낙하를 하는 실험을 하죠. 이런 도전들을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제 누가 할까? 왜냐하면 다 자기한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노벨상이 나오고 어떻게 이제 새로운 길을 만들겠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제 이런 새로운 길을 도전하는 거죠. 이게 그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구를 날려가지고요. 대기구까지 날려서 거기서 비행수트 하나 입고 그냥 몸을 던져서 자유낙하를 최초의 도전. 최초. 이런 도전들 이제 계속 저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의 가치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이제는 안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이 아니라 자꾸 바깥을 봐야 되고 우주로 나가야 되고 우주도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다음에 눈으로 계속 새로운 가능성들을 봐야 되는 게 그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모여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 인생은 뭐 같아, 나는 뭐 같아가 아니라 나는 너보다 뛰어나다가 아니라 우리는 너보다 뛰어나다가 아니라 인생은 정말 위대하다. 이 단계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지금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길들을 걸어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들을 계속 경험을 했고 수천 명에서 수만 명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장들을 목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숙제였고 결국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경직돼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모두가 다 열정적이고 뭔가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람들끼리 회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연결을 만드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삼성 안만 아니라 바깥의 사람들이 다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신나게 사람들이 연결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다시 이합집산을 다 하게 되고 각자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 모여들게 되고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고 더 큰 전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겨우 삼성에서 시작했을 때 6명이 모였어요. 근데 결국은 500명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종이 비행기에 자기 꿈을 날리는 게 하나의 전통이 되면서 규모들을 계속해서 커져가고 1000명 이상의 규모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느껴지시죠? 이제 지지난주에 했던 행사 모습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에너지가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을 갈 수 있고 나의 가슴 뛰는 삶을 만들 수 있다. 연결도 안 돼 있으면서 소통하라. 말도 안 되죠. 우리가 뭔가 정서적으로 연결됐을 때 하지 말라고 해도 성장하고 고무하고 끌어당기고 우리를 더 먼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열정과 창의성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그건 모든 것은 사이에 존재한다. 이 사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우리 숙제고요. 그거는 끌어당김이 아니라 내보내고 다가가고 닿아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 짧은 시간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행운의 책 확산 운동 공부에 그 책을 신청하고 제가 받은 책을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책을 받고 다 읽은 다음에 그 드림 스테이지 전날 제가 책을 받았어요. 우연히 정말. 그래서 너무 기쁘게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걸 다 읽고 이제 행운의 책을 이제 확산시키기 위해서 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죄송스럽지만 제가 딱 두 분을 제가 요 이제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두 분을 위한 책을 사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분은 우리 에너지 클럽을 38회까지 이끌어 오시고 저에게 굉장히 많은 이제 개인적인 데만 이제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코치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도움을 주신 우리 곽정문 소장님한테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분이어서 저의 그 재무 컨설팅을 해주신 재무의 컨설팅을 이제 또 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밖에서 아니면 어디서 드릴까요? 네. 자, 우리 특별히 이렇게 에너지 클럽 스페셜 특강을 해주신 우리 송인혁 대표님께 에너지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드리면서 준비한 금메달! 우리 에너지 클럽 최고의 미녀! 감성 디렉터님이 에너지 챔피언님에게 금메달 수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좀 하시군요. 간이라고 있는. 네, 한성이 나와가지고. 이쪽에서. 예. 오.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 거북이님께서 또 협찬해주신 또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을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팅 광고는 정말 압도적이네요. 울었어. 눈물이 막 찔끔 나는데 이거 눈을 감고 바라봐라. 우리 서로에게 뭐라 그랬죠? 뭐가 단계가 아니라 관계다. 예. 서로에게 우리 단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서로에게 시작. 단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 함께 또 우리 사모님을 또 출근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먼저 개별적인 인사는 또 조금만 이따 나누시고 요 앞쪽에서 단체 사진 한 장 찍고 그렇게 또 명함 해주시고 다시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자리를 조금 제자고 있으면 요거 정리하시고